억척불변의 반미결산 의지와 절대적 힘을 백배하여 강국의 존엄과 영원한 평화를 수호하자. 6.25 미제 반대 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말이고 세계를 이어 발악하며 대결과 전쟁만을 추구하는 미제와 한국 괴뢰들을 가차없이 응징하고야말 한 대의지가 6.25를 맞으며 활화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6.25 미제 반대 투쟁의 날에 점하여 평양시 군중집회가 진행되는 5월 1일 경기장으로는 근로단체, 성중앙기관, 시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 일꾼들과 근로자, 청년 학생들 12여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재 외교단, 무관단 성원들과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도 함께 참가했습니다. 전쟁의 포화가 멎은 지도 언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온 집회장에 피는 피로써 반드시 결산하려는 복수자들의 멸족의 기계가 자넘치는 속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미제 침략자들과 한국 괴뢰들이 저지른 천인 공노할 만고 죄악과 세월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는 적들의 공화국 압살 책동을 폭로하는 편지물이 방영되었습니다. 8,200여 개의 폭탄을 투한 것으로 됩니다. 이 땅에 모든 이들이 혈육 잃고 흘린 눈물을 영원히 잊지 않아 역사의 상처로 된 전쟁의 삼년간. 전쟁 시기 123만여 명의 평화적 주민들이 학살되었으니 결국 6분의 1에 가까운 아까운 목숨들을 원수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땅에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몰아온 준엄한 연대의 피조른 교훈을 사무치게 새겨주는 편지물을 보면서 군중들은 천추의 하늘 가슴 후련히 풀고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행복, 진정한 평화와 정의를 지키는 길은 오직 그 누구도 감히 절대 힘을 키우는 길뿐이라는 진리를 절감했습니다. 조소마다 현마다에서 더 많은 창조와 당장 70여 년 죄악의 시련과 고난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던 조선혁명의 모든 세대와 세대들의 이름으로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자. 미제와 대한민국 족속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자. 미제와 한국 괴뢰들이 온 나라 인민의 복수심을 안고 연단에 나선 연설자들은 인간의 달을 쓴 불구대천의 원수들의 반인륜적인 죄행을 순열히 단죄 규탄하면서 불변의 주적인 미제와 한국 괴뢰들을 기어이 괴멸시키고야 말 의지들을 토로했습니다. 핏값은 비로소 받아내야 합니다. 그들은 70여 년 전 조국소 성전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에게서 쓰디쓴 참패를 당한 역사의 수치를 망각하고 무분별하게 감행되는 미제와 한국 괴뢰들의 핵전쟁 도발 광증은 700년, 7천년 세월이 흘러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침략자 도발자들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탄했습니다. 우리 인민의 피맺힌 한을 풀자. 이것이 우리 노동계급의 두팀없는 의지입니다. 온 인민의 철천지 원수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자. 조국해방전쟁은
다시는 참혹한 전쟁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 강렬한 제언과 기어이 딛고 올라야 할 강국의 목표를 주었다고 하면서 그들은 그날의 쓰라린 교훈과 피 맺힌 원한이 있기에 더 이상 침략의 관역이 될 수 없기에 우리 국가가 역사의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국력 강화의 한 길로 힘차게 전진해온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제 마음대로 농락하는 제국주의자들의 포악한 당권과 전횡이 노골화되고 많은 나라들이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무서운 참화를 강요당하고 있는 오늘의 세계는 우리 당과 인민이 선택하고 결행해온 자위의 사상과 노선이 얼마나 정정당당한 것인가를 똑똑히 새겨주고 있다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6.25는 사무친 원한과 중로만이 아니라 장장 70여 년간 쌓여온 분노와 투철한 대적 의지를 천백배로 다져주는 복수자유의 날입니다. 만약 미제와 부주부들이 감히 농촌진흥의 새시대와 더불어 나날이 좋아지는 우리 생활과 영줄과도 같은 이 땅을 강탈하려고 무모하게 덤벼든다면 우리들은 옥비민만을 싣던 뚜락도로들의 미사일들을 싣고 영약 전민 결사 한전에 떨쳐나 징벌의 불선하기를 도움으로써 수십 년 세월 우리 인민이 당한 불행과 고통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야 말겠습니다. 국악한 인간 도살자. 그들은 국가와 인민이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지키자면 힘이 강해야 한다는 전리를 항상 명심하고 가장 정의로운 사명을 지닌 우리의 힘 최강의 전쟁 억제력을 100배 1000배로 억세게 다지며 전민 항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위협을 가로막는 자들에게 어떤 참혹하고 처절한 종말이 차려지는가를 명명백백히 보여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영 없애버리고야 말겠습니다. 이 땅에서 고리아 마을은 찾지 말라는 식으로 연설자들은 수사의 맹세로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 점령이자 원수들에게 안기는 무서운 철수라고 하면서 일터마다에서 혁신과 중산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며 더 큰 애국의 성과들을 줄기차게 달성함으로써 조국의 존엄과 위상을 높이 떨치고 반제 반미 대결전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쟁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950년대 조국 방위사들의 영적 투쟁 정신을 바통으로 이어 반미 대결전을 총결산하고 전면적 국가분 시대를 빛내어 나가는 데서 선봉대 돌격대가 되겠다는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우리 인민이 흘린 피값을 1100배로 얻어내자! 반미 대결전에서 용몽조선의 번대를 보여주자! 이어 운동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불변의 주족관과 견결한 항전 의지를 더욱 세게 가다듬고 반미 반결의 성전에 개수를 일으킬 강된 투지와 만만한 자신심을 멸적의 구호로 터치며 행진해 갔습니다. 철천지 원수 미제와 한국 괴뢰 패당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에 대한 전체 참가자들의 끓어오르는 복수의 열기를 분출시키는 구호들과 원수 경멸의 함성이 6월의 하늘가를 증감합니다.
철천지 원수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 이것은 원수들에게 무참히 약살당한 무고한 생명들의 피타는 절규이고 우리 인민의 분노의 외침 절대 불변의 의지입니다. 이제와 그 주군에게 소중한 죽음을 주라. 반미 대결자는 견결한 사상으로서 강력한 무장으로서 끝까지 맞서 싸워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성전임을 가슴바다에 새겨안고 원수들을 징벌할 최강힘 자위적 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열의가 시위 대원마다 넘쳐납니다. 가증스러운 원수들이 신성한 이 땅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행성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역사를 갈아치우고야 말 도도한 기상이 기우되어 부비쳤습니다. 세계를 두고 쌓이고 쌓인 피 맺힌 한을 기어이 풀자. 바로 이것이 우리 인민의 우리 세대의 거침없는 결심입니다. 국제혁명령을 끝까지 완성하자. 6.25 미제 반대 투쟁의 날 평양시 공정집회는 예리한 당의 도리에 천겹만겹의 승세를 이루고 불굴의 조국소 정신 1100배의 버벅으로서 영조선의 백전백승의 전통을 굳건히 계승하며 세계를 이어 다지고 다져온 무적의 힘으로 침략자들에게 전국적 파멸을 선고하고 한국의 전원과 영원한 평화를 소화하려는 우리 인민의 억척불변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총국은 6월 26일 미사일 기술력 고도화 목표 달성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개별 기동 전투부 분리 및 유도 조종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중요 기술 시험을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천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종식 동지가 참관했습니다. 시험은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1계단 발동기를 이용하여 최대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개별 기동 전투부의 비행 특성 측정에 유리한 170 내지 200km 반경 범위 내에서 진행됐습니다. 분리된 기동 전투부들은 설정된 3개의 목표 좌표점들로 정확히 유도됐습니다. 또한 미사일에서 분리된 기만치의 효과성도 반항공 목표 비견 탐지기들을 동원해서 검증했습니다. 개별 기동 전투부 및 유도 조종 시험의 목적은 다탄두에 의한 각계 표적 격파 능력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 기술 시험은 무기 체계들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총국과 관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입니다. 미사일은 시험 단계로 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미사일 역량 강화와 기술 발전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중요 기술 시험을 참관한 지도 간부들은 개별 기동 전투부에 의한 각계 표적 경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방기술 과제이며 당중앙이 제일로 관심하는 문제라는 데 대하여 강조했으며 기만치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철저히 세울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개선청년공원 관리소 창립 40돌 기념보고회가 26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기념보고에서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개손 청년공원을 인민을 위한 기념비적 창조물로 일도 세워주시고 여러 차례 이곳이 오시어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자각을 깊이 심어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인민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위민 혼신의 료종을 쉼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원을 거듭 찾으시고 학생 소년들의 행복의 웃음꽃이 만발하는 으뜸가는 문화 휴식터로 보고자는 모든 일꾼들과 절세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며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령도 따라 사회주의 문명을 불을 다할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전면적 국가보응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다상관철전 당정체 공이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사회주의 농촌 혁명 강령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증하며 우리 농촌의 아름다운 미래상을 그려주는 새마을들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 계속 솟아나고 있습니다. 당의 농촌혁명 강령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가시하며 농촌진흥의 자랑찬 실체들이 나라의 방방곡곡에 연이어 솟아나는 가운데 리원군 성정농장에도 주택들이 구려했습니다. 동해 바다 펼쳐진 새집들이 서실 취재 촬영했습니다. 여기는 함경남도 리원군 성정리입니다. 예로부터 백사장에 소나무가 많아서 경치가 좋은 곳으로 유명한 여기 성정리에 오늘 이렇게 새집들이 경사까지 겹쳐 자랑거리가 또 하나 늘게 되었습니다. 지역들의 특색과 세련미를 살리면서도 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조건들이 원만히 갖추어진 단층, 다락식, 서층 살림집들은 농업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회의 문호 위에 남먼저 들어서게 하기 위해 불면불후의 헌신과 노고를 기울이는 어머니당의 운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정리 살림집을 건설하면서 단층 살림집과 서층 살림집을 구색에 맞게 배치하여 해변가 지역이 특성이 살아나게 하였습니다. 또한 군이 원료를 가지고 그 연미색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색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마감 근절용을 하였으며 은행나무, 수삼나무를 비롯한 12여 종의 삼천구리 나무를 심어 원림 경관을 특색 있게 조성하였습니다. 농촌 건설의 담당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에 넘치어 리원군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합리적인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지방 원료의 의고한 건재 생산을 다고치면서 전반적인 건축 공사와 마을 주변의 원림 조성을 특색 있게 마무리했습니다. 살림집 입사 모임이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함경남도안의 일꾼들을 비롯한 리원군의 일꾼들, 건설자들,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한 입사 모임에서는 살림집 리용 허가증이 전달됐습니다.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는 속에 새집들이가 진행됐으며 일꾼들이 새 살림을 펴는 가정들을 찾아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농장 쪽으로 동시에 수백 세대의 살림집을 갖고 보니 농장원들 속에서 농사를 더 잘 짓겠다는 열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미 그대로 다수하게로 이어지도록 올해 농사 작전도 잘하고 또 농장원들이 새로 받은 살림집 관리를 잘하여 우리 당의 사랑이 대를 두고 길이 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흰 살림집을 향이 썰어내 단소품들이 내준 마을들을 사회주의 리스크이 알곡중산으로 저국의 부강 번영에 이바지해 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오늘의 새집들이 경사는 인민들이 제일 반기는 사업인 살림집 건설을 제1차적인 중요 정책 과제로 내세우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면불후의 애국 헌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입니다.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 실행의 자랑찬 실체인 손경마을들이 자강도의 농촌들의 연이어 일도서는 속에 송원군 양지농장에도 새집들이 경사가 났습니다. 산기슭을 따라서 수백 세대의 서층 단층 살림집들이 아담하게 솟아나고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관목들로 풍치를 덮은 마을들에는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한 살림집 입사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에 이어 토론들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세문용 새생활로 약동하는 농장마을들의 흥겨운 농악이 울리고 춤판이 펼쳐지는 속에 일꾼들이 새 살림집에 입사하는 근로자들을 축하해주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은종 속에 마련된 살림집들을 알뜰하게 관리해서 당의 운동을 대대손손 전해가며 나라의 쌀떡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조냐마다의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서는 가물과 고온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가물과 고온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서 나서는 당면한 농업기술적 대책에 대해서 백손식 농업과학원 국장 동지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4월부터 6월 사이면 가물 현상이 나타나곤 하는데 이로 인해서 농업 생산이 정말 적지 않은 지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최근 년간에도 가물과 고온을 비롯한 재해성 이상 기후 현상이 의심하게 나타나서 농업 생산에 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도에 나타난 가물 현상이 그 4월 초에 시작돼서 올 말까지 거의 60일 동안 지속되면서 그 농작물 생육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5월 중순에 그 적은 비가 내린 이후에 그 이후에 비가 적게 내리면서 지금 가물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이에 겹쳐들어서 고온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지금은 그 논뼈가 한창 또 밭작물도 물을 요구하는 시기로서 그 한해농사에서는 그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기에 가물이나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 농가들은 어떤 피해를 받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그 가물이 지속되면 그 토양의 매합량이 줄어들고 오르면서 작물이 뿌리 발육에 부정적을 줍니다. 논에서 보면 그 조습논이나 낮은 지대의 논, 말해서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이런 논들에서 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오르면 토양이 같이 온도가 올라가면 논뼈 뿌리 썩은병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곧 정보당 소출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지금 논뼈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로 되는 것이 아지치가 왕성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벼 모내는 시기가 전반적으로 앞당겨진 데다가 지금 대기 온도가 높아지면서 논뼈의 아지치기가 왕성해지고 있는데 이제 이걸 빨리 억제시키지 않으면 호다지 비율이 높아지고 또 이사가지수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 그리고 강냉이는 현재 그 갯골이 나오기 전 상태에 있는데 이 시기에 그 물기를 제일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때 가물 피해를 받으면 그 갯골이와 이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서 그 서출이 그 10 내지 20% 정도 감소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그 가물과 고온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서 당면하게 농업 기술적인 대책들에는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논뼈 농사에서 기본이 논물 관리입니다. 그래서 조습논,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이런 논들에서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 논물 관리를 이렇게 담수식으로 하지 말고 포화수식이나 그 간단 물대기 방법을 해서 그 토양 온도를 가능한 낮춰야 합니다. 현재 평당 아지수가 1000대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아진 그 논뼈 포전들에서는 이제부터라도 그 논물을 7 내지 10일 동안 말려서 빨리 아지치기를 억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논물 온도가 높아지면 논뼈 뿌리가 기능이 심하게 약해지므로 그 잎 분무용, 즉 잎으로 녀서 용액이나 다원소 강물질 비료 고농도 간격으로 2회 정도 분무해서 논뼈의 생리적 활성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밭작물은 그 논뼈보다 가물을 더 심하게 타지 않습니까? 네. 예. 대체로 밭작물이 논뼈보다 가물을 더 심하게 탑니다. 그래서 양수기와 강호기를 비롯한 밭관계 설비와 수단들을 총동원해서 가물을 타는 밭들에 한 번에 정부당 350 내지 400리방 정도의 물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가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 풀버산 0.05% 용액이나 0.5 이수소 린산 카리 용액, 다음 그 풀버산이 들어있는 그 니탄 후민산 비료와 같은 것들을 입분무하여 가물 견딜성과 물질 대사를 높여 주어야 합니다. 그 청풀과 나무의 풀 비롯한 여러 가지 유기질 재료로 토양 표면을 피복해서 토양의 물기 증발을 그 억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하나입니다. 예. 정말 그 가물과 고온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서 나서는 이런 농업 기술적 대책들에 대해서 잘 알고 이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다면 정말 재해성 이상 기후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또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도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당의 운정 속에 인민의 문화 정서 생활기지로 훌륭히 꾸려진 평양시 안의 여러 물놀이장들에는 요즘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로 풍성이고 있습니다. 우리 문수물놀이장은 여느 때도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지만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의 수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때와 거의 같이 야외 물놀이 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실내 물놀이장에도 많지만 이 야외 물놀이장이 더 흥성거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야외 물놀이장의 물 온도는 27도 정도인데 대기 온도보다 찬물 속에 들어가서 더위를 해서 누구나 다 정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내 물놀이장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 야외 나갔다 햇빛에 쫙 몸 닦았다가 찬물 쫙 들어있어요. 어린이 수조와 덕수터, 급강한 물미끄럼대를 비롯한 바다의 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근로자들의 모습은 한여름의 이채로운 풍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치 좋은 성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만경대 물놀이장에서도 다양하고 친절한 봉사로 찾아오는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만경대 물놀이장은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아주 재미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 구름식 물놀이장만 봐도 아이들이 실제 강하천에서 이거 수영을 출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실제로 체험하는 구역입니다. 그리고 저게 파도식 물놀이장인데 저기서는 정말이지 바다에서 직접 이렇게 파도를 해가르면서 헤엄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어색물 미끄럼때는 미끄러져 내려오다가 물에 콱 잠길 때 그 쾌감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는 매 물놀이장 특성이 다 살아나도록 구름식 물 확보와 파도 높이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유인어리 기재들도 놓아서 이 가족들이랑 이 아이들이랑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당해운정 속에 물종합소를 새로 갖춰놨습니다. 여기에 터대에서 모든 수조들의 깨끗한 수질인 물이 항시적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매우 덥다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인차 이제 곧장 물에 뛰어들려는 이런 특성에 맞게 준비 운동이랑 또 주의사항이랑 알려주어서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가자 지대에서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잔인한 살육 마행을 계속 감행하고 있습니다. 22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시의 피난민 수용소와 주민 지역에 무차별적인 공습을 가해서 여러 명의 팔레스티나인을 살해했습니다. 이 하나의 거대한 잔해무지로 변했으며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1일 라파우시에서는 이스라엘 땅크들의 포다 6명의 팔레스티나인이 목숨을 잃고 50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이르키의 동남부 지역에서 대규모 화재로 인명났습니다. 21일 이 나라 내무상이 밝힌 데 의하면 한 농경지에서 발생한 화재가 강한 바람을 타고 급속히 번지어 약 1510헥타르의 면적이 불탔다고 합니다. 화재는 진화됐지만 12명이 목숨을 잃고 78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천문학자들이 고문 구멍에 대한 새로운 연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고문 구멍은 거의 모든 질량이 제일 중심에 집중되어 있고 그 주변에는 강력한 중력 마당이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문 구멍의 준 가스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가스는 고문 구멍의 강한 중력에 끌려 빠른 속도로 회전하며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연구 과정에 고문 구멍이 가스 원천을 가질 때마다 갑자기 활동한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그의 영향으로 운하수의 빛이 갑자기 밝아지는 현상도 관측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발견이 고문 구멍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다음은 물체 순환식 양호 체계가 도입된 희소적인 양호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체 순환식 양호 체계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에 영향을 주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효과성이 검증된 양호 기술입니다. 물 재순환식 양호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이 양호장에서는 최첨단 설비들을 이용해서 여러 공정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 모기 장치를 이용해서 새끼 물고기들에게 알갱이나 가루 상태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모기를 시간에 맞춰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제작된 운반차를 이용해서 물고기들을 산채로 운반하고 있는데 차에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산소 공급 장치가 갖춰져 있어 운반 시 물고기들에게 안정된 조건을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중화된 물 속에 쌓이는 물고기 배설물을 이용해서 질 좋은 미생물 비료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양어장에서는 손진 기술을 이용해서 새롭고 발전된 유전자를 가진 물고기 종자를 육종에서 키우기 위한 연구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발명품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계용 소형 분무기입니다. 이 분무기의 우점은 설치가 간편하고 사용 수명이 길며 물 분무량이 고르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설치 방법을 보면 먼저 받침대를 세우고 여기에 급수관을 건 다음 분무기를 조립합니다. 분무기의 설치 간격은 9 내지 12m로 보장한다고 합니다.
분무기의 물뿌림 각도는 24도라고 합니다. 분무기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물 분사구에 쌓이는 불순물을 자주 제거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용의 정맥주사용 혈관 검사기입니다. 이 검사는 정맥의 크고 작은 혈관들의 위치를 신속 정확히 투시해서 정맥주사를 할 수 있습니다. 충전식으로 된 검사기에는 거정판과 거정대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검사기의 조정판에는 전원건과 색깔 조절건, 현시 대조도 조절건, 전등색이 조절건 등이 있습니다. 검사기의 혈관 현시 방법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보통 현시, 증강 현시, 심도 현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거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추락해였는데 자강도와 함경남도의 북부적 지역과 기마에서는 아침 한때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날씨에서 특징적인 곳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전국 평균 최고기온이 어제보다 1.3도 더 높은 31.1도가 기록된 곳입니다. 최근의 기온 변화 과정을 보면은 지난 21일까지는 낮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지만 이렇게 22일부터는 며칠간 평년 정도로 낮아지면서 심한 부도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제부터 기온이 다시 평년보다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안변과 금야를 비롯한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도 관측됐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높아지면서 중부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는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고 농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선 고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서 어제와는 같았지만 평년보다는 4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였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거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추락해야겠습니다. 서해안 중부 이북의 일부 지역에선 아침에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6도 정도겠습니다. 내일도 여러 지역에서 날씨는 덥겠고 특히 신평과 이천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선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이천 지방으로서 3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계획일수나 아침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계획일수나 아침 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계획일수나 아침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겠습니다. 온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겠습니다. 청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동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북서풍이 불고 존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주로 계획겠습니다. 모레 존반 해상에서 남동풍이 약하게 불다가 비교적 강해지고 물결은 조선 서해에서 최고 2m 정도로 조선 동해에서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